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줄톰슨 계수를 가지고 관계식을 하나 유도를 하고 단열 가정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번 주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이에 이제 관계식을 하나 유도할 수가 있어서 얘는 유도했을 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유도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h가 t랑 p에 의존하는 함수였다. 요거는 이제 하도 많이 쓰니까 이제 적응이 곧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친구를 등적 과정에서 t로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del h, del t, v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등적이라는 게 사라지고, 왜냐하면 그냥 dt니까 t로 미분했으니까 dt만 없어지겠죠. 이러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친구가 del h, del p, t, 얘가 dp, dt, v, del p, del t, v 이렇게 바뀌겠죠. 뭐 저는 del이라고 부르는데 라운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del이 라운드라고 부르면은 이거 스터디 한 10분 할 거 15분 해야 돼가지고 네, del이라고 부를게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구해보면 이 친구는 뭐 하면 돼요? CP로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del H, del PT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CP의 U였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 친구만 딱 구해주면 되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비슷한 거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부피분의 1에 부피가 증가할 때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 변화율을 뭐라고 봤냐면 얘가 알파였어요. 열팽창 계수 알파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고 부피분의 1에 del V, del P, T 얘가 등분팽창도 즉 카파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운 게 있는데 우리가 del V, del T, P 곱하기 del T, del P, V 곱하기 del P, del V, T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얘는 이제 오일러 체인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배웠죠. 미분적분학 시간에. 요거 기억 안 나시면은 한번 간단한 증명을 해보자면 dz가 만약에 x, y 의존하는 함수예요. 그럼 dz가 del z del x, y의 dx 더하기 del z del y x dy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dx로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dz, dx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y 이렇게 미분해 버리면 del z, del x, y에 더하기 del z, del y, x, del y, del x 뭐더라? y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맞나? 뒤에가 하나 사라졌네요. 이는 아무튼 요 식에서 좀 변형을 하다 보면 요거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x, y, z로 바꿔서 아무튼 증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미분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잠시 넘어가고 어쨌든 결과값은 뭐예요? 이렇게 VV, TT, PP 이렇게 세 개가 분모 분자에 다 있다. 세 가지 변수의 함수다라고 하면 다 곱하면 마이너스 1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요 식을 좀 변형을 해보면 우리가 TV에 관한 관계식도 알고 PV에 관한 관계식을 알면 요 관계식을 유도해서 TP에 관한 관계식을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얘가 딱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del V, del T, P,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다 이렇게 바꿔 쓰면은 얘가 v분의 1이 되고 여기도 v분의 1을 나눠줘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마이너스 카파 t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식을 변형했을 때 앞에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으니까 전체에도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알파가 되죠. 이렇게 등식으로 적으면 헷갈리는 지금 카파티. 그래서 전반적인 부호가 마이너스가 CP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식 변형 과정에서 튀어나온 마이너스 하나 있고 이 친구 카파티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하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3개니까 전반적인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del H, del T, V는 CP에다가 마이너스 CP 뮤의 카파티분의 알파다. 이렇게 이 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각 퀴즈마다 한 문제씩은 어떤 수식을 주고 이것을 증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문제로 뭐를 증명하시오 이렇게 내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증명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엔탈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엔탈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엔탈피가 어떤 온도랑 압력에 의존한다도 알아봤고 CP가 뭔지 요 미지 친구가 뭘 의미하는지 요 미지 친구에 U가 숨어 있었다. 그래서 U를 가지고 우리가 에어컨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이제 팽창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단열 가열 팽창이 상당히 어려워서 요것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엔트로피를 새로운 함수를 배워볼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2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단열 가열 팽창에서 델타 V 또는 델타 V가 주어졌을 때 온도 또는 압력을 부여합니다. 단열 가열 팽창은 이때까지 우리가 문제로 낸 것들은 다 등온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소돌말 과정이었는데 단열 아디아바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등온에서 쓸 수 있었던 식들이 이제는 못 쓰게 됩니다. 등온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었고 심지어는 내부 엔탈피 변화도 없었죠. 그렇죠? 엔탈피 변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변화가 0이니까 PV가 뭐였어요? 콘스탄트였죠. 그렇죠? PV는 nRT였는데 T에 대한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PV가 콘스탄트해서 처음 부피랑 나중 압력, 처음에 부피랑 압력을 알면은 나중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 압력에 대해서 뭔가 비가열 팽창을 구하시려 하면 우리가 요식을 통해서 나중 압력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열 과정에서는 온도가 바뀝니다. 그 단적인 예시로 들면은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질 때 수증기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수증기가 단열 팽창을 해서 기온이 하강하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린다라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식을 써야 하는데 단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Q는 0이죠. 그래서 열의 이동이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델타 U는 W 더하기 Q인데 Q가 0이 되니까 그냥 W만 남는 거예요. 이 친구가 0이기 때문에. 그럼 델타 U는 완전 기체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CV dt 이렇게 구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식이 아니라 요거 쓰고 있는 거. du는 dw 이렇게 쓰겠습니다. du는 CVdt로 구할 수 있었고 마이너스 pdv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가 이제 단열 가역 과정에서의 핵심 키가 됩니다. 근데 여기 p가 가역이니까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p가 변수예요.
그럼 P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P 대신에 P는 V분의 nRT 요거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VDT는 마이너스 V분의 nRT의 dV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여기 dt가 있는데 t는 이쪽에 있죠. dv 있는데 v분의 1은 이쪽에 있으니까 얘는 적분 가능한데 t를 갖다가 옆으로 넘겨줘야 돼요. 얘가 이제 공업수학에서 배우는 우리가 변수 분리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고등학생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실제로 고등학생도 고급 수학 들으면은 다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t는 이렇게 마이너스 nr에 v분의 1 dv 이렇게 바뀌겠죠. 이 식을 이렇게 t는 t끼리 묶어주고 v는 v끼리 묶어주는 거를 이제 공수에서 변수 분리 1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적분할 줄 알죠? t분의 1은 dt에 대해서 적분하면 lnt 그 다음에 v분의 1은 dv에 대해서 적분하면 lnv 쉬우니까 적분을 시작해주면 cv는 cv에다가 ln에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처음 온도분의 나중 온도 이렇게 적분이 될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nr에 ln에 처음 부피분의 나중 부피 이렇게 적분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ln의 지수로 넘겨버리면 되죠. 이렇게 넘겨버리면 얘가 역수치에서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nr을 옆으로 넘기면 nr분의 cv는 ln의 ti의 tf는 ln의 vf분의 vi 이렇게 역수가 되겠죠. 로그의 마이너스 1승은 이제 분자 분모로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서 nr분의 cv를 우리가 뭐라고 줄 거냐면 맨날 nr분의 cv라고 쓰면 귀찮으니까 그냥 스몰 c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보통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요? nr분의 cv 보통 계산하면 얘는 2분의 3이거나 2분의 5거나 2분의 6이거나 셋 중 하나겠죠. 스몰 c 얘는 숫자만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cv 자체가 2분의 3 nr, 2분의 5 nr, 2분의 6 nr 셋 중 하나니까 c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c가 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지수승으로 넘어갈 수 있죠. 로그에 지수승으로 넘어가게 되면 1n의 ti의 tf의 c승은 ln의 vf의 vi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변에 로그를 지워줄 수 있게 됩니다. 로그를 다 지워주면 돼요. 똑같은 로그니까 안에 있는 숫자도 로그 안에 있는 숫자도 같은 숫자겠죠. 그리고 이 c를 갖다가 분자 분모에 분배를 해주게 되면 그러면 ti의 c승, tf의 c승 이렇게 분자 분모에 분배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i는 i끼리, f는 f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vi의 ti의 c승은 vf의 tf의 c승이다. 이 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등원에서는 요걸 쓰면 됐죠. 그렇죠? 이상기체 방정식을 바로 쓰면 됐습니다. 뭐 처음 상태든 나중 상태든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줬으면 됐어요. 근데 단열 가역 과정에서는 저식으로 온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단열 가역 팽창을 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부피만 알면은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t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t를 구하고 나면 이 상태 안에서는 PV는 NRT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PV NRT 쓸 수 있어요. 단지 얘기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등온일 때는 요때 PV는 NRT나 요때 PV는 NRT나 상태가 어때요? 똑같은 상태죠. 그쵸? 등온일 때는 PV는 콘스탄트. 왜냐하면 얘 T가 똑같으니까 같은 숫자죠. 근데 지금 단열일 때는 얘네 둘이 다 다르다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요 식으로 온도를 구했으면은 여기 안에서 PV는 에너지 쓰는 거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P는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 식만 좀 외우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비타 C, 비타 C 이렇게 외워요. 네. 그러면 좀 편하겠죠. 비타 C. 얘를 갖다가 식을 좀 변형을 해버리면 두 번째도 구할 수 있는데 나오나요? 요거 말고 다른 형태의 버전의 공식도 있는데 요거예요. 팝의 감, PV 감마. 요것도 같은 식입니다. 요때 감마는 뭘 의미하냐면 CVM분의 CPM 이렇게. 얘도 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T 대신에 뭐 넣으면 되겠어요? V 대신에 P분의 T 대신에 그 PV는 nRT 변형해가지고 넣어보면 똑같은 공식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강의 자료에다가 넣어놨어요. 책에 있는 거 좀 캡처해가지고 넣어놨으니까 한번 얘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증명하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되게 짧아요. 얘까지 증명하는 건 좀 긴데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는 건 되게 짧아가지고 한번 해볼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피가 주어졌는데 압력을 빨리 구하고 싶어요. 그럼 요 공식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부피가 구해졌는데 온도를 빨리 구하고 싶어요. 요 공식 쓰면 되겠죠. 그렇죠? 보통 문제에서는 부피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변화를 봤을 때 온도나 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외워서 온도 알면 부피 알면 뭐 하면 돼요? 요 식에 넣으면은 바로 압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외우던지 아니면 둘 편하신 사람은 둘 다 외우던지 선택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